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바로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급거 귀국하면서 논란이 사그러드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또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기 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마치 이종섭 대사가 행사 때문에 들어왔는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귀국한 것처럼 또 교원 영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황상무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결국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을 발의하겠다, 총선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제의권을 행사하거나 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특검 뭐 통과되는 거는 뭐 그거는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와닿지가 않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 입건되거나 수사받거나 혹은 기소되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직위 해제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을 그만두게 거죠. 하고 네. 대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뭐 파면이든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지금 저기는 직위 해제, 기존의 공직을 맡고 있으면 좀 직위 해제되거나 교체시켜야 될 사람을 새롭게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있는 사람을 직위를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본질이에요. 그것도 외교에. 네. 그러면 상대국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종섭 장관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뭐 방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임명했다 하더라도 네. 핵심 피의자를 그것도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을 그것을 출국 금지 해제를 시키면서 대사에 임명했다는 거 요 자체가 왜 그러냐의 문제예요. 유무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네. 그래서 일반 공직자라 하면 그러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자연인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핵심 피의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기획 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임장도 4번 갖고 가고 뭐 전임 대사가 귀국하기 전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보통 가는데 진행을 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획 임명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귀국한 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갈 때 그랬어요. 4월 공관장 회의 때 와서 네. 신임장도 받겠다. 그다음에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부르면 오겠다. 수사에 협조하는데 공수처가 안 불렀어요. 네. 그럼 와가지고 수사하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송 대표한테 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수사라는 건 수사 일정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라. 네. 이랬다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사 일정이 없는데 귀국시키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야 그러면은 대사 업무는 어떻게 되냐? 총선 때까지 안 나가고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은 야 대사 할 일도 없냐? 그러면 임명 뭐하러 했냐?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무적으로는 대단한 실수를 한 거다. 이게 임명 과정부터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자타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고 총선 때까지 이종섭 장관을 노출시켜서 수사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으로도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더 가속을 붙이는 이런 정무적 미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 때 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를 찾아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2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한다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해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자, 최선원 논술위원 일단 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얘기는 법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지금 이 조국 귀국을 해서 소환 촉구 의견서라는 걸 냈단 말입니다. 이 공수처가 소환 촉구 의견서를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는 거죠. 뭐 접수는 잘 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빨리 수사하라는 데 대해서 공수처는 말할 입장도 아니고 말할 내용도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수처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 처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직 지명도 안 했고 지명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의 대행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혹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안보실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그 장관에게 혹은 장관 주변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사 개입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종섭 장관은 사실은 가장 윗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조사들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수사하란다고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에 다 대체로 동의하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이 부분이 이 재판의 쟁점으로 사실상 인정됐다. 이게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계환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사실이 통화 기록이 군 검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제기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봤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임명도 했고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정의부의 대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좀 더 이 사안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이종섭 호주 대사죠. 해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도 총선 때까지는 이종섭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여튼 선거 앞두고 당연히 지금 그 국민의힘 쪽으로는 곤혹스러운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팩트 위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뭐 도피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저는 도피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잠적을 했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으면 그게 도피일 수 있는데 외교관으로 거기 어디 있는지 다 알려지고 또 오랄 때 오고 하는데 이걸 도피라는 거는 정치 공세로 좀 가했다고 생각이 들고 오라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는 또 해임에 이제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이제 그 선거 앞두고 충분히 그 할 만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은 민주당이 작년 9월에 벌써 고발한 사건인데 지금 뭐 몇 달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압수수색을 한 압수물을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수처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닐까. 공수처가 탄생하는 그 과정도 패스트트랙 거쳐서 이렇게 한 데다가 처음에 설립될 때 거기 일하는 이 구성원들도 수사 능력이 공수처장부터 판사 출신에다가 그 수사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그 이제 직원으로 뽑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는 수사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이종섭 대사가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뭔가 수사 이제 뭐 압색 그 진척이 있는 자료가 있거나 뭐 그동안에 했던 수사 자료를 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아마 부를 준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나? 그거는 저는 공수처의 무능이나 이 수사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거를 제가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또 하나 의심하는 거는 이 공수처가 수사에 자신이 없으므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들어서 총선 이후까지 이거를 수사를 지연시킨다 이러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 기간 내내 이거를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일조하는 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의 팩트고 정치권에서는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이제 해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체감하는 민심은 이 귀국만으로는 도저히 이 민심이 다독여지지가 않겠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벌써 안철수, 김태호 이 두 중진 후보들 입에서 해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이 주말 거치면서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계속 흘러가면 아마 당 전반적으로 이런 기류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뭐 그게 기획 도피든 그냥 정상적인 임명이든 누구의 주장이 옳든 그러든 간에 아무튼 핵심 피의자를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공수처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꼈으리라고 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피해자고 출국금지 돼 있는데 나 호주 대사로 임명하겠다. 대통령이. 그래서 원래 수사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자나 뭐 특히 대통령이. 그런데 이건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고 너네는 핵심 피해자라고 하고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나는 이거 출국금지 됐지만 임명한다 해서 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압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귀국도 공수처의 소환 일정이나 수사 일정하고 상관없이 야 귀국했으니까 조사해? 이렇게 전혀 수사 일정과 상관없이 또 하니까 이것도 압력을 느끼는데 진수희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는 최소 조직으로 시작했어요. 2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사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요 전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원 표적 감사 문제를 담당했던 데예요. 최소 인력으로 이런 상황에서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대행하는 일부장도 없어가지고 대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휘해서 이렇게 임명하고 일정도 없는데 와서 조사하라고 하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이걸 뭐 14일 동안 여기 있겠다?
이런 것이 저는 엄청난 압력을 느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요. 통상 이런 사건은요. 6개월 혹은 1년씩 걸려요. 우리 당 얘기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도요. 그때 귀국해가지고 돈봉투 사건으로 하라고 막 검찰 가서 나 조사받겠다고 하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이재명 당대표 얘기 또 뭐 나옵니다만 대정동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최초에 가서 조사받은 게 1년도 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최선영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핵심 피해자나 네. 피의자나 이런 분들은 주변부터 다 수사를 하고 마지막 꼭지를 딸 때 부르는 겁니다. 네. 아무 증거도 없이 어떻게 불러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은 일반인이었으면은 이거는 출국 금지가 분명해요. 마지막에 대사 가면서 제출한 휴대폰도 최상병 사건 이후에 휴대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인멸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봤을 때도 이거는 공수처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으면은 저는 사실 정상적 수사가 가능해질지 그게 오히려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통령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24번을 받아서 당선권 받기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특보로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이 인사를 놓고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죠. 네. 이제 민생특보가 됐는데 요 바로 전날 어제 임명이 됐는데 그 전날 바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이재명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상당히 네.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거죠. 그래서 한 여권 인사가 뭐 이런 상황을 두고 푸념하듯이 한 말이 참 우리 투명하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명탐사원. 그러니까 어떤 불쾌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죠 행보에서. 그래서 좀 한탄하듯이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협의하고 물밑에서 굉장히 조율하고 이렇게 네. 해도 지금 뭔가 될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기자회견 해가지고 불쾌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인사로 저렇게 뭔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상당히 조금 답답해하는 목소리 이런 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희 장관님,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민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전에는 없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아마 호남을 잘 아는 주기환 위원장이니까 호남 쪽에 민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저도 안타까워요. 대놓고 용산은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뒤늦게 이 임명 과정을 보면서 이철규 의원이 어젠가 그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바로 이분 때문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그런 용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비례대표 후보 호남 몫으로 이미 여러 번 국회의원직을 그 지역구로 하셨던 조배수 의원을 또 그 앞번호에 넣은 저 결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을 근거지로 거기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 그러면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신망을 받는 분을 발탁해서 이 국회에 등원시키는 거, 그게 당에 도움이 되지. 여러 번 지역구 활동을 한 의원을 또 네. 비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잘한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주기환 특보가 뭐 비례대표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나중에 뭐 여권에서 줄 자리가 많으니까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사퇴했는데 오늘 시키는 거는 약간 좀 급작스럽기도 하고 이례적인 일은 맞죠? 윤 대통령 기준으로 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정치 동업을 안 해봤잖아요. 수사 동업은 오랫동안 해봤어도. 그런데 너무 빨리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청장 그만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하다가 장관하다가 하여튼 너무 빨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실상의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총선 당대표예요.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위치에 처음 서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지난번에 윤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봉합이 됐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대표 명단을 하여튼 짜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최고 책임자로. 네. 그런데 뒤돌아서서 가는데 이철규 의원이 찐윤 중에 찐윤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이 뒷모습에 이거 문제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비례대표 명단이 수정됐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뒤돌아서서 뒤돌려차기 한 거예요. 처음 안보다 더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네. 그 핵심에는 주기한 이 특보가 있는데 다른 분들 있죠. 행정관 한 명을 당선권에서 오히려 빼버리고 호남 얘기하니까 조배숙 위원장을 해버리고 당직자 얘기하니까 당선권 밖에서 한순번씩 위로 올리고 그래갖고 이거는 문제 제기한 사람이 더 화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적어도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특별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감정의 폭발을 공개적으로 내지는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상황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로 감정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 임명한 건데 그러고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유보된 대통령의 분노. 이것이 나중에 총선 후에는 더 폭발적으로 이것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유보된 분노. 이것을 유발시킨 한동훈 위원장. 그런데 정치 동업은 처음이고. 그래서 총선 후에 네.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